자,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성립 여부를 봅니다. 자, 문제점을 보기 전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문제점 있죠? 문제점에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A가 B를 죽이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갖죠. 그래서 총을 빵 쐈고 결국 B가 그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A가 B를 죽이려고 했고 총을 빵 쐈는데 B가 그 총에 맞아 죽습니다. 내가 인식한 것과 실제가 일치하죠. 일치한 것을 우리가 착오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쵸? 착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때 A 주책은 명중했기 때문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겠죠.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착오라고 하는 거죠. 자, 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이 그림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인식한 것과 실제가 불일치했을 때 이것을 착오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 동그라미 1번을 설명할 때 앞에 거 2개, 자, 뒤에 거 2개 설명할 때 앞에 것을 객체의 착오, 뒤에 것을 방법의 착오라고 했고 이 방법의 착오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사안이 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안이 2가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앞에 거 2가지, 뒤에 거 2개, 총 6가지 사안이 나오는데 이때 A 주책이 뭘까요? 여기서도 A 주책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자, 문제점에서 박스 했죠? 박스? 이 박스 점점점 했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밑에 거. 그래서 이 유형을 보게 되면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6개까지 나옵니다. 6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동그라미 1번은 착오가 아니라 했고 일치했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라고 했고 이 부분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B를 죽이려고 빵 쐈고 결국 그 총알에 명중되었습니다. 총알에 명중되었다. 100% 일치했다. 100% 일치한 것만을 여기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고 그러면 자, if 만약에 100% 일치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이 발생 사실에 대한 이건 적지 마세요. 고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고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과실범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100% 일치만 고의범 처리하고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과실범 처리를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100% 일치만 고의,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과실범으로 하게 되면 고의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적지 마시라고요. 협소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2번, 3번, 즉 박스 7한 이 부분 사안이 6가지 나온다 했습니다. 이 6가지 사안들 중에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100% 일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일치하진 않지만 이것만 100% 일치만 고의 기수로 가면 고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일치하면 기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견해가 이제 학자들이 나름대로 주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100%는 아니지만 5%, 10%, 20%, 30% 불일치 뭐 이렇게 이 수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학자들끼리 학자들끼리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데 그 학자들 중에 이 구체적 부합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이 여섯 칸 사례 중에서 요 첫 번째 칸에 해당되는 것은 요 첫 번째 여기입니다. 여기. 요 첫 번째 해당되는 칸은 100% 일치는 아니지만 100%에 가깝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위기수로 가자라는 견해가 구체적 부합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외 이 구체적 부합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른 사안은 필요 없고 왜 1번에 해당되는 요 사안만 기수를 인정하겠느냐?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가 B에 대한 살인 고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B를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진짜 B가 가고 있는 거야.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긴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A가 보니까 B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이 B 뒷머리를 찰랑찰랑 흔들고 가는 이 B의 뒷모습이 정말 똑같아. 뒷모습이 똑같다. 응? 쌍둥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저기 길가에 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가서 뒤통수를 쳐보니까 아니면 어깨를 쳐보니까 알고 봤더니 걔가 아니야. 뒷모습이 정말 똑같았는데. 그쵸? 그래서 이 A가 나의 원수 B가 가네? B를 죽이려고 총을 빵 쐈습니다. 그래서 명중했는데 그래서 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총을 맞아서 야가 사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B가 아닌 거야. 뒷모습이 너무 똑같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C인 거야. C가 이렇게 뒷모습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똑같았지 얼굴이 틀려. 무슨 말인지 아시? 그 사안이 바로 밑에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명중했잖아요. 100% 명중이잖아요. 100% 명중. 명중했지만 얼굴을 까보니 B가 아닌 C였다는 거야. 이 사안은 비록 이 1번에 해당되는 인식과 실제가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쵸? 했던 것은 아니지만 뒷모습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1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체적 부합설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두 번째 여기 이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과실범으로 가는 거지. 왜 과실범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 앞에서 응? 여기서 뭐라고 했어? 기본적 착오에서 고의가 조각되고 그쵸?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범으로 가겠다 이런 말. 여기서 과실범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사안은 다 13조 단서에 따라서 13조 단서나 14조에 따라서 과실범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 부합설의 인견입니다. 이 구체적 부합설은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구체적 부합설을 다수설이라고 배웠어요. 다수설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 견해가 다수설이 아니고 이 법정적이 다수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다수설 판례에 의한다 그러면 2번으로 봐야 되고 1번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수설 판례를 배울 텐데 그 다수설 판례가 바로 법정적인데 이 법정적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법정적은
구체적은 요 사안에 해당되는 것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적은 요 1번 사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부분까지, 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고의 기술을. 그래서 구체적은 이 1번에 국한시켰지만 법정적은 1번은 당연하고 2번까지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정적은 구체적보다는 고의 기술 범위가 한 칸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구체적은 요 첫 번째 칸만 고의 기술을 인정하지만 법정적은 이 첫 번째 칸은 당연하고 이 두 번째 칸까지도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한 칸 더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일단 추상적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 구체적과 법정적의 차이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적은 다시 기본서를 가보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기 법정적 나와 있죠? 법정적은 인식과 실제가 법정적으로 부합할 때만 고의 기술을 인정하겠다. 그럼 법정적이라는 것이 어떨 때를 말하냐?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구성 요건에 해당될 때, 즉 조문입니다. 인식과 실제가 법조문이 동일할 때, 인식한 법조문과 실제로 발생한 법조문이 동일할 때 고의 기술을 인정하겠다는 견해가 여기고요. 아니다. 뭐 구성요건까지는 바라지 않고 죄질만 같으면 된다. 인식과 실제가 죄질만 같으면 된다. 그 견해가 죄질부합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적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긴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면 구체적은 여기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이고요. 즉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만, 즉 눈이 삐꾸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B를 봤어. B가 긴 머리 휘날리고 있는 B를 봤어. 그게 바로 이거야. 객체의 착오. 눈이 삐꾸된 거야. 요것만 고의 기술을 인정했지만 법정적은 한 칸 더 나아가서 3번까지. 그게 이겁니다. 빗나간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자,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네요. 이 A는 분명히 B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도 길가를 가고 있고요. C도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길가야, 길가, 도로, 그쵸? 인도 등을 간단 말이죠. 왜 길가에 이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 군중들이 막 섞여 있잖아. 그쵸? 수십 명이 강남대로 가봐, 강남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를 지나다니고 있나요? 자, A가 수달, 몇 년을 기다려서 B를 죽이려고 기다렸는데 마침 B를 본 거야. 그래서 쫓아갔어. 그러니까 B도 우리 영화 많이 보지, 영화. 그래서 B를 받고 B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는데 총이 B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총알이 이렇게 C를 맞은 거야. B 옆에 있는 C를 맞아서 C가 죽은 거야.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법정적은 그래, 이것까지도 인정하자. 이것까지도 100% 명중이면 좋겠지. 그건 내가 뭐 부인한 건 아니고 그건 네 말대로 당연히 우리도 인정하고. 근데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빗나간 거, 이것도 기술 인정하자. 이게 법정적 견해입니다. 그것까지도 봐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에는
구체적이 1번 사례에 해당되는 것만 고의기술 인정했고, 여기 고의기술 인정했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다 과실범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좀 볼게요. 교재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고의가 조각되는데 인식과 발생을 100% 완전히 일치, 이 100% 일치입니다. 이 100% 일치한 것만 기술을 인정하면 고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인식과 실제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 즉 100%는 아니지라도 95%, 90%, 응? 상당히 거기에 근접하면 어느 정도까지 일치를 해야지 고의기술을 인정하겠냐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시적 부합설은 요 1번 사례에 해당되는 것만 기술을 인정하자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의 보면, 자, 이 양자가 구체적으로 부합할 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쵸? 에만 고의기술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 고의가 안 되죠. 나머지는 다 그 외의 것은 나머지 5가지죠. 그 5가지는 고의가 조각되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객체착오뿐이다 라는 거죠. 자, 교재 뒤로 한번 가봅니다. 여기 있어요. 자, 도표 나와 있죠. 도표에서 구체적 나와 있죠. 여기서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요 객체착오만 고의기술을 인정하고 나머지, 자, 이거는 과실범으로 간다 이겁니다. 과실범 초벌장이 있을 때, 즉 인식은 미수죠. 인식은 미수지만 발생은 과실인 거야. 그쵸? 그리고 이 인식 미수와 발생 과실은 행위가 한 개입니다. 행위가 한 개라서 상경 처리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여기 사안을 보면 총 한 번 쐈잖아. 한 번 총 쐈잖아. 총 쐈지. 총을 쐈잖아. 이 총을 쏜 것이 한 개 행위인 거예요. 한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하나, 둘, 셋, 넷, 5개는 상경이에요. 상경. 행위가 한 개라서. 그래서 인식에 대한 미수가 뭐야? B에 대한 미수지. B에 대한 미수. B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B는 안 죽었잖아요. C가 죽었지.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 C는 과실범이지. 과실범. 그쵸? 그래서 B에 대한 살인 미수, C에 대한 과실범의 상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와서 자, 구체적 중에서 요 객체만 고의기수가 되고 나머지 5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에 대한 과실인데 이것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기억, 니은 해가지고 쭉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병발 사례라는 것도 나오는데 같은 부류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것만 공부하면 됐었어요. 즉 객체의 착오만, 구체적 중에서 객체만 고의기수가 되고 나머지는 인식 미수와 발생 과실의 상경만 된다 하면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 요 비판점이 시험에 나옵니다. 비판점이. 그래서 비판점도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비판점 세 가지 다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일단 2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2번은 고위기수 범위가 너무 좁다. 분명히 위에서 여기서 분명히 100% 일치를 요한다면 고위 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부합해야지 고위기수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학설들이 등장했지만,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이 등장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범위가 더 좁다는 거야.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6개 중에서 이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것만 기수가 되고 고위 기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과실범위잖아. 나머지는 다 5칸은 이 5개는 과실범위가 되고 첫 번째 칸만 고위 기수가 되니까 고위 기수 인정하는 칸이 한 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설들보다도 그래서 고위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 중에서 객체와 방법의 착오가 달리 되는 취급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 객체고 이게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객체는 고위 기수고 방법은 과실범위잖아요. 이게 왜 달라지냐 이거예요. 왜 달라지냐 이게. 분명히 여기서도 사람 죽었고 여기서도 C가 죽었고 여기서도 C가 죽었는데, C가 죽은 거는 명중해서 죽었거나 빗나가서 죽었거나 C가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왜 첫 번째는 고위기수고 두 번째는 과실범위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그 누가 비판하겠어요?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이 두 가지, 이거나 C가 죽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이 법정적 부합설에서 자기 이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체적 부합설을 까는 거지. 왜 달라지는 이유 설명해봐! 라고 하는 것을 법정적 부합설, 오늘날의 다수설에 해당되는 이 법정적 부합설이 이걸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 달리 취급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법정적 부합설이 더 우수하다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빵 싸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치? 여기 봐봐. 여기.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빵 쌌고 C가 죽었잖아요. 야도 사람이고 야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살인 미수로 퉁치고 맞냐는 거예요. 그쵸? 살인 기술 가야지. 우리는 법정적 부합설은 이 사례에서 살인 기술을 갔잖아요. 살인 기술로. 그쵸? C에 대한 발생 사실은 고의 기술이라고 해서 C에 대한 살인 기술을 갔단 말이죠. 근데 왜 니네는 미수로 가냐? 라는 겁니다. 이 견해를, 이 비판 1번, 2번, 3번 비판을 전부 다 법정적 부합설이 까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집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사법시험에 등장했던 것들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승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법시험 수준까지 간 거예요. 뭐 옛날 사법시험 문제가 여기 나와주고 있으니까 와, 뭐 대단하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옛날 사법시험이 더 어려워요. 거기는 우리 책에 다루지 않는, 우리 책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것만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지. 옛날 뭐 10년 전, 20년 전 사법시험 가보면 그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쪽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책에서 우리 문제집들 중에서 싣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지만 옛날 사법시험이 확실히 어렵긴 어렵죠.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이 옛날 다 사법시험에 등장했던 것들이고 요즘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에도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